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거북섬 이야기입니다. 한때 연간 200만 방문객, 이런 기대를 모았던 곳인데 지금은 유령도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거북섬 개발, 특히 그 웨이브 파크, 이걸 둘러싼 논란들, 그 실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화려했던 청사진하고 지금 현실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는지, 맞아요.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웨이브파크 실제 수익 구조는 어땠는지, 또 이게 어떻게 정치권의 뭐랄까 뜨거운 쟁점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거북섬의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20년에 웨이브파크가 개장을 했고요. 그 주변 상가들이 지금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와, 공실률이 87%에서 90%. 네, 거의 대부분 비어있다고 봐야죠.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도 문을 닫고 관리비 못 내서 건물 폐쇄 경고문까지 붙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황량하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는 연 200만 명 온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전망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웨이브 파크, 그 인공 서핑장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 주변에 다른 즐길 거리라든지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그런 유인 시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아, 결국 웨이브파크만 보고 투자했던 상인들이나 투자자들은 정말 힘드시겠네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상권 문제만이 아니라 그 웨이브 파크 사업 구조 자체에도 좀 들여다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매출 구조를 좀 봐야 하는데요. 네, 지난 5년간 총 매출이 한 8,800억 원 정도였다고 하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서핑장 자체 입장 수익은 얼마 안 돼요. 한 260억 원? 260억이요? 8,800억 중에 그럼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네,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나온 거죠? 거의 대부분이 한 8천억 원 정도가 토지 매각 수익,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라고 하죠. 그거 분양 수익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돈을 번 거군요. 서핑장은 그냥 약간 구색 맞추기였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분양이 이제 거의 끝난 2023년 이후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익이 없겠죠. 네, 2년째 지금 수백억 원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구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대규모 시설을 유치할 때는 주변 개발을 염두에 두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네, 서핑장 자체 수익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 정도가 좀 심했다는 거죠. 핵심 시설, 그러니까 서핑장의 어떤 자생력보다는 부동산 분양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다른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종종 보이는 문제점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 확보는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구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 개발하고 비슷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개발 이익이 좀 과도하게 민간에게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 셈이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데 말이죠. 아,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확 커진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불붙은 계기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가 시흥 유세 현장에서 이 웨이브파크 유치를 본인의 어떤 주요 성과로 딱 언급을 했어요. 아, 성과라고요? 네,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해서 유치했다. 그리고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2년밖에 안 걸리게 신속 처리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근데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야당에서 바로 비판이 쏟아졌죠. 네,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공실률 87% 유령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치적이라고 자랑하냐. 상인들 고통은 모르냐. 이건 후안무치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아예 거북선 비리 의혹 특위 이런 것도 만든다고 했고요. 네, 투기 구성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죠. 과거 대장동 사례처럼 뭔가 비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은 뭔가요?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 발언의 취지는 그 웨이브파크 유치 자체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려운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성과를 말한 것이지 지금의 그 상가 공실 문제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아, 유치 성과와 현재 공실 문제는 다른 얘기다. 네,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 거북섬 개별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전 정부,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에 시작된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남경필 전 지사 때 추진된 건데 이걸 왜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책임으로 모느냐. 이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점 가지고도 공방이 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나 나경원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와,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네, 오늘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거북섬은 지금 높은 상가 공실률이라는 좀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고요. 그렇죠. 웨이브파크 사업 자체는 사실상 부동산 개발 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구조였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촉발점이 돼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아주 격화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이면엔요, 항상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실제 결과와의 간극, 그리고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해석하고 얽히면서 어떻게 더 복잡해지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결국 누가 책임이 있냐 이런 공방을 넘어서서요. 이 거북섬 사례는 어쩌면 관광이나 부동산 개발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지역 활성화 모델? 이게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한 건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